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아경제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우리 뉴 고수비급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으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번 새로운 시즌의 5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바닥 돌파주에 대한 그 매력적인 요소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내용이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장이든 뭐 하락장이든 횡보하는 장이든 바닥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시장 상황에 맞게 무조건적으로 항상 찾아보시고 내 포트에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바닥 돌파주에 대한 내용들을 비중 한 40% 정도, 그다음에 뭐 단기 스윙 20%, 그다음에 뭐 데이 트레이딩, 재료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0%, 나머지는 뭐 현금 비중,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장 그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바닥 돌파주들, 그쵸, 이제 주력주로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뭐 30%, 4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의 알포인트 시스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어떤 식으로 이제 포착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바닥주, 그 다음에 바닥 돌파주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일단은 바닥주라는 내용들은 고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졌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뭐 30-40% 이상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다 바닥주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 혹은 뭐 차트에 대한 흐름들, 수급의 이동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바닥주구나. 이건 안정적으로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고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오를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그게 뭐 진정한 바닥이라면은 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6개월, 뭐 7개월 이런 식으로 더 길게 횡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더 대바닥을 만들면서 하방으로 이제 뭐 지하층까지 빠진다고 얘기하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더 빠져버리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바닥주가, 그쵸? 바닥주가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해서 이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 때는 급등주 선침해, 그다음에 뭐 새치기 기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시장에 단서를 하나 남기고 여러 가지 이제 난 올라갑니다 하고 시그널을 이제 남기고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시그널을 남기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급등하기 직전에 여기서는 이제 변곡점, 리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을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 6번째까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메모를 하시고 혹은 뭐 캡처를 하시고 뭐 신세대분들은 지금 뭐 휴대폰으로 화면을 이제 찍어 두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4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그동안에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어요.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고 계속해서 이제 빠져버리고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뭐 이 시장에서 바닥 돌파주를 예를 들자면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우리 그 IT 반도체주들 최근에 뭐 관심을 많이 받고 SK 하이닉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 그 지난 뭐 올해 뭐 상반기 혹은 뭐 지난 하반기 그때부터 우리 그 SK 하이닉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빠졌고요. 시장에서 관심조차 없고 주포에 대한 매집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최고점에서 잡으셨죠. 왜냐?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설레게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돌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은 하시겠지만은 아직까지 물려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방에서 이제 꺾는 부분들 SK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이렇게 딱 꺾어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꺾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크게 나오고 있죠. 보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저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내려와요.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저점에서 주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고점 기준도 있고 뭐 저점 기준도 있는데 이 바닥 돌파 시그널에 있어서는 저점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이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거나 다시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과대 낙폭 구간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 당연히 이제 바닥까지 빠져버린 종목들을 이제 낙폭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부분에서, 재료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당연히 이벤트가 껴지면은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대 낙폭, 플러스 거기다 이제 기존에 들고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재료가 됩니다. 이 상승 재료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건설주에 대한 내용들은 뭐 수주 계약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해외 수주 계약을 따냈다. 혹은 뭐 이번 분기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메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뭐 실적 이번에 뭐 턴어라운드 시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낙폭 이후에 바닥에서 들어오는 재료가 더해지면 좀 더 좋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겠는데 자, 네 번째 바닥권에서 그러면 이제 그 저점이 횡보를 하거나 혹은 저점이 올라가거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가 올려지는 거 여기서 이제 저점 바닥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뢰도를 이제 레벨업 시키려면은 이거 거래량을 봐야 돼요. 평균 대비 2배 거래량.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여기 화면에 나오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만 봐도 평균이 한 2라인 때 이런 식으로 쭉 바닥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평균 대비해서 2배 되는 양봉 거래량들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자, 평균 대비 이제 양봉 거래량들이 여기서 한 방, 여기서 두 번째, 그다음에 뭐 세 번째, 여기서 뭐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뚝뚝뚝 터집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자, 보세요. 그 저점을 횡보시키는 구간 혹은 이제 위쪽으로 올리는 구간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무작정적으로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턴 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거래량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균 대비 2배 되는 양봉 거래량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바닥에서 이제 그 주포들이 수급을 이제 집어 넣고 있다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을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양봉 거래량 평균 대비 2배 하는 양봉 거래량을 2번 혹은 뭐 3번 정도 포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급의 주체를 보셔야 되는데, 수급의 주체는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관, 외인, 개인 투자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뭐, 이제 뭐, 기관 투자자는 뭐, 연기금, 뭐, 투신권 이런 쪽으로 이제 같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나눈다면은 개인, 외인,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급이 가장 좋은가요? 어떤 수급이 가장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다르고 그 상황에 맞다 다릅니다. 우리 그 과거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인 그다음에 기간의 쌍끌이 매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이제 재료주가 터지면서 코스닥에서 가벼운 종목들이 양봉을 뭐 15%, 17%, 20% 이렇게 그 당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재료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 물량들이 강하게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도 개인 투자자의 수급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바닥 돌파주를 하고 있다는 거고 바닥 돌파주 알포인트 시스템에서 바닥에서 수급을 집어넣어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대비 2배 이상 거래량 그런 막대한 거래량을 집어넣는 그 수급의 주체는 여기서는 바로 기간에 매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뭐 다른 그 시스템 혹은 뭐 이제 바닥 돌파주가 아니고 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에서는 기간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알포인트 시스템에서만큼은 이 기간 매집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정답, 주식시장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바닥에서 돌파를 시키는 강한 종목들, 이런 그 모든 차트들, 최근에 나와 있는 차트들을 다 돌려보고 제가 그 분석을 해보고 수급의 주체들을 다 파악을 했을 때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신뢰도가 높고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빠르게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매수 타점은 다비드의 황금 라인 시그널, 그쵸? 매수 시점이 됐는데 이런 황금색 라인, 이거 이제 60일선 돌파로 보시면 돼요. 6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전 차트, HTS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닥 돌파주를 잡을 수 있었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단서를 내줄 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끝이 보이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쭉 길게 놓으면은 뭐 2012년 때 최고점에서 쭉 여태까지 빠졌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그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저점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저점대가 계속해서 하방으로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미끄럼틀처럼 저점대가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저점을 올리는 구간 여기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이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횡보 혹은 저점이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들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입니다.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이에요. 지금 이제 자막 때문에 살짝 안 보이는데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나옵니다.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나오고 평균 대비 2배 거래량들이 적어도 뭐 2번, 3번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평균 대비 2배 거래량 여기서 한 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2배가 아니고 5배가 되는 거래량이 한 번 터졌고요. 주가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구간들, 여기서도 주가에는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를 얻으셔야 돼요. 저점을 횡보시키고 오른쪽으로 우상향 시킨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가의 그 변동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들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아래쪽에 그 자막이 지금 너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번에 이거를 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래쪽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기간의 수급입니다. 기간의 수급 변화인데, 이게 그 빨간색 라인이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기간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기간이 이제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기간 수급이 계속해서 점차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기간 수급이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좀 치고 있고요. 거래량을 한번 넣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 세 번째 단서 모두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60일 라인 돌파하는 이 다비드의 시그널, 알포인트 시그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수 타점 이후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나옵니다. 자, 바닥 돌파주. 여기서 이제 시그널 포착 이후에 여기 단기적인 고점까지는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80%가 무려 80%가 올랐습니다. 이 가격대 라인을 보시면은 시그널이 처음 나왔던 부분은 4,700원이고요. 최고점은 8,500원입니다.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이런 주가 상승률들이 나왔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눌러주는 구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최고점을 탈환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기관기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넣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닥 돌파 이후 추세를 쭉쭉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수급을 보고 가면서 개인의 개인 수급이 물을 타고 어느 정도 이제 기관에서 개인 쪽으로 순매수가 손바뀜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대까지 가져가시면서 그 구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내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바닥을 치고 주가가 시그널 대비 80%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시장의 단서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LS라는 종목을 볼까요? LS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50일주 신고가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위쪽으로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해서 이제 쭉 빠지다가 이 종목도 2014년 상반기 최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저점을 들어 올리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포착이 돼요. 여기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하방으로 내려오던 저점이 여기서부터는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요. 바닥에서 기관 수급이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위쪽에 자막을 좀 빼주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기관 수급이 하방으로 내리꽂았던 빨간색 기관 수급이 여기서부터 들어옵니다. 저점 다지는 구간, 시그널 포착, 그리고 평균 대비 2배 이상 하는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는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여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첫 번째 단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오른쪽으로 횡보 혹은 우상향하는 패턴들,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이 포착이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는 평균 대비 2배 거래량, 평균 대비 2배 거래량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툭툭 들어와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거래량들이 쭉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정타 세 번째 단서는 기간의 수급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저점을 다지는 구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순간부터 거래량들이 기간의 수급이 강하게 이제 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그널이 포착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뒤늦게 잡으신 분들은 뭐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LS라는 종목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뭐 계속해서 시그널 대비 이후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대비해서 이거는 뭐 85%, 아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와 같은 흐름세를 나왔고요. 이건 아무래도 묵직한 종목이고 무거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강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시그널 포착 이후 우리가 중장기로 내 기존 포트 주력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3, 4개월을 투자하면서 뭐 80%의 수익이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LS라는 종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여기서부터 바닥이 나왔고요.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 시장에서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볍게 빠르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시그널이 한번 나왔죠. 시그널이 나오는 구간, 저점 올리는 구간 포착이 됐고요. 평균 대비 2배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시그널 포착 이후에 바로 들어가진 않더라 하더라도 기간 수급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구간
기관들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그 올라가는 그 시점들 돌파 이후에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도 뭐 69%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8월 달 1개월 동안의 그 흐름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기관에서 바닥을 다져놓고 위쪽으로 튕겨놓고 상한가를 이렇게 올려놓은 흐름에서 이제 기관들을 한번 팔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에서 수급을 한번 눌러주는 구간에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뛰어 올리는 종목들,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시그널 포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되겠죠.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올렸다가 뺐다가 이게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단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현이화라는 종목 볼게요. 서현이화라는 종목입니다. 자, 역시나 이제 바닥 돌파주죠.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저점이 빠지는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횡보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올리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균 대비 2배 거래량들이 한번 2번, 그 다음에 강하게 터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기간 수급이 우상향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시그널이 여기서 포착이 됐지만은, 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뒤늦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뭐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 5,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이런 식으로 갭상승 이후에 날아가 버리는 17% 급등하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통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시장의 단서를 통해서 알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뭐 종목들을 강조를 해드리고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비슷한 종목이죠. 이번에는 뭐 서현이라는 종목입니다. 서현이야, 서현. 뭐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흐름을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시그널이 포착이 됐죠. 저점 올리는 구간 혹은 횡보하는 구간 포착하시고요. 거래량 들어오는 부분들, 거래량 터지는 구간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간 수급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간 수급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바닥에서 뭐 뉴스도 하나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120일 라인 돌파하는 시점에서 갭상승, 그 다음에 위쪽으로 쭉쭉 치고 올리는 부분들, 오늘 이제 뭐 녹화 당일날은 뭐 7%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 포착 이후에 이 종목도 거의 뭐 일주일 혹은 뭐 8거래일, 9거래일 만에 18%가 시장에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바닥 돌파주들을 하나하나씩 찾으시고요.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최근에 그 항공주들이 바닥에서 또 강하게 한번 올라왔던 흐름이 있죠.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나항공 저점이 다지고 위쪽으로 올리는 구간에서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요. 여기서 시그널 포착,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서, 그 다음에 거래량 들어오는 거 파악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간 수급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기간 수급이 강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시그널 포착 이후 이런 자리에서 기간 수급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무거웠고 재미가 없었던 아시아나항공이 바닥에서 시그널 포착, 기간 수급을 확인한 지점부터는 고점까지 28%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11거래일 만에 28%라는 상승이 나왔고요. 기간 수급이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돌파가 나왔죠.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겠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수급 차트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을 보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내용 중에 그러면 어디까지 가져가나요? 그럼 개인이 손을 타고 개인 수급으로 뒤바뀌는 지점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 바닥 돌파해서 수급을 올렸던 그 수급의 주체들 기간 쪽에 이제 굉장히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뭐 외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8월 11일 날 이런 식으로 기간의 때를 한번 개인의 그 물량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깔끔하게 수익 실현을 한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8월 11일이 이날의 그 최고점이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8월 11일이 됐고 그러면 이제 기간의 손바뀜이 나온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알포인트 시스템 바닥 돌파주들 올라가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뿌려주는 이런 단서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화면 보시면은 이 부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 세 개를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자, 저점 횡보 혹은 상승하는 부분들, 양봉 거래량 평균 대비 2배 하는 양봉 거래량이 적어도 2번, 3번 이렇게 포착이 돼야 된다는 점들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간, 외인, 그 다음에 개인 어떤 그 수급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기간 수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할 종목들은 많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 40%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얼굴을 이제 클릭하시고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제 온라인 강연회가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오셔서 이번에 이 방송이 끝나고 좋은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기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비드 전문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엄지민입니다. 어떤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유명한 대기업을 제치고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업계 강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소개해줄 전문가 황태자 이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의 경우에는 이 세계적인 대기업을 밀어내고 놀라운 수주 행진을 벌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림 보면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챙겨온 분야는 바로 친환경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왜 지금 주목을 하게 됐냐면 지금 오염물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중국에서의 어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힐러리 어떤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친환경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을 생산해내면서도 오염물질이 극단적으로 적게 나오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주목이 되냐면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어떤 탑재량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수주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주가 증가되는 환경 자체는 좋은데 왜 이 기업이냐? 최근 들어서 경쟁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세계적인 대기업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수주를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그만큼 싸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비중만큼은 이렇게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제품으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라. 이런 정책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향후의 어떤 수주 환경은 더욱더 크게 개선이 될 텐데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이 2, 3년 전부터 나왔던 모든 발주했던 전수량을 다 이 기업이 홀로 독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여기에다가 지금 향후에 어떤 이런 업황 자체도 계속 올라가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봤고요. 특히 또 이 시점에서 제가 주목한 이유는 최근에 이런 정책이라든가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굴지의 강세를 보이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프롬파스트라든가 아니면 동국 SNC라든가 태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정책이라든가 친환경과 맞물려갖고 주가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외부 환경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봤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자세히 계속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 기업은 실적이 정말 크게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0원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역시 그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실적이 좋아질 때는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주를 거의 독식하고 있다고. 거의 독식이 아니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 대부분의 수량을 이 기업이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자, 경쟁자가 있을 때는 단가를 낮추게 됩니다. 근데 경쟁자 없이 홀로 수주하게 되면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이 상당히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작년도 최대 5년치까지 늘려놓고 봐도 그동안에 거둬들였던 영업이익보다 많은 어떤 수치의 영업이익을 거뒀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수치로 나온 건 상반기까지잖아요. 상반기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대비 무려 1000% 이상, 1000% 이상의 이익에 급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1,000원대밖에 되지 않는 극단적인 저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실적의 급증 현상이 반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수주만 놓고 본다면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되는 수주가요. 작년도 매출 대비 2배. 그러니까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억이다. 그러면 올해 2,000억 정도의 수주를 할 것으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실적이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낙폭과대 1,000원대.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차트상 자꾸 양봉이 몸통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는 종목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ARS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에 이미 작년 전체 매출의 2배가량 수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반기 이익이 1000% 이상 급증했지만 현재 주가는 1,000원대에 머물러 있어서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예, 제 번호는 996번입니다. 네, 996번 누르시면 황태자 이동훈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상당히 시장에서 매력 있게 보는 거는 오직 이 기업만 가능한 기술력, 이런 기업을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기술력 있는 기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수주를 오직 이 기업만 계속해서 독식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대기업, 세계적인 어떤 굴지의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수주를 거의 다 따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입증이 되면서 실적이 실제로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 매출 급증했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10배 이상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외부 환경이 관련된 어떤 제품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장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종목이라고 분석이 되니까 자세한 내용 ARS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올 상반기에만 지난 5년치보다 많은 이익을 달성했지만 현재 주가는 1,000원대 자리에 있는 저평가돼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황태자 이동훈 전문가의 고유번호 996번 누르시면 됩니다. 996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데이즈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 마치기입니다. 3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034포인트였고 다음날 18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2016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영원무역홀딩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다른 국가의 수익률 높은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받아 수익성 높은 유가증권의 투자를 늘려 차입 비용을 상환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용어입니다. 이때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이 차입금리보다 높으면 포지티브 캐리, 차입금리보다 낮으면 네거티브 캐리라고 불리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배경은 환율을 통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0.5%로 가정된 유로 자금을 연 1%의 조건으로 빌려 1년 만기 금리가 연 3%대로 가정된 미국 채권에 투자 시 돈을 교환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 2%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들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는 일본 금리가 0.1% 수준으로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까워져 달러보다는 엔을 차입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전에는 엔화 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 된 이유로 국제 투기 자금이 엔화를 빌려 한국과 미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말에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생겨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를 빌려서 수익률 높은 곳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